조상훈의 뉴스 픽.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우선 기자협회보 기사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측을 제외하고 MBC의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2년 전 노조 파업이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불러온 마법이었습니다. 사상 최장기였던 170일간의 파업으로 지치고 불법 파업이란 낙인과 부당 인사, 조직문화 붕괴로 병든 마음을 안고 살던 이들이 1년 반 만에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드디어 언론 자유의 봄은 오는 것일까요? 제 사건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난 2011년 해고당한 전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인 저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진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60억에 가까운 배상금을 노동자들이 물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은 굵직한 노동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되자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어젯밤에 스마트폰 게임을 좀 오래 했나? 눈이 피곤하네. 아마스 시력보호 방탄필름을 써보세요. 내 폰! 어제 산 신상폰인데? 뭐? 액정 수리비가 20만원? 진작 아마스 시력보호 방탄필름을 붙이셨어야죠. 요즘 폰으로 인강을 오래 봐서 그런가? 목이랑 어깨가 너무 결리네. 아마스 시력보호 방탄필름을 사용해보세요.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시력보호와 액정 파손 방지 두 가지 기능을 필름 한 장에. 시력저하의 주범 블루라이트를 강력하게 차단해주고 외부 충격에도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PC나 모바일 공식 판매처 어쩜닷컴, uzzum.com을 검색해보세요. 모바일에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어쩜닷컴에서 구매하실 때 메모란에 국민TV를 써주시면 사은품을 추가로 드립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MBC 노조가 공정방송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항했고요. 근데 회사는 이에 고소고발로 대응했습니다. 고소고발을 난사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은 이에 발맞춰 빠른 수사로 저희 싸움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고요. 현행법을 넘어서 언론인에게 공정방송은 생명입니다. 목숨이고 그렇지 않으면 언론인이라 할 수 없는 직업이 방송 노동자, 저희 MBC 노동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당당했기 때문에 피해갈 생각 없고요. 도망 다닐 생각 없습니다. 당당하게 수사받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겠습니다.
예, 지금 들으신 내용은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의 정영하 전 본부장의 이 얘기였습니다. 네, 먼저 오늘 그 소송 관련해서 승소를 이끌어낸 분입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신인수 변호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되게 바쁘셨죠? 예, 좀 바쁘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네. 예. 무엇보다도 이제 MBC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입증한 판결 오늘 네네. 이끌어내셨는데 변호인으로서 우선 소감이 어떠신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그냥 감개무량하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공정방송을 위한 MBC 그 종사자들 구성원들의 그 노력을 제가 충분히 옆에서 지켜봤었고, 예. 네, 공정방송 훼손으로 그분들이 얼마나 아파했었는지, 근로조건이 얼마큼 침해됐는지 확인했었기 때문에 정말 사필 규정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재판부 판결을 보니까요, 해고와 정직 등의 이제 사측이 내린 징계, 이게 모두 무효일 뿐만 아니라, 예, 그 징계의 근거가 됐던 그 파업에 대해서도 정당한 것이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네네. 좀 판단을 내린 점이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기도 한데요. 예. 또 한편으로 보면 또 당연한 상식을 또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예, 이 우리 헌법하고 우리 방송법에서는 그 방송의 공정성을 법률로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또한 그리고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만들라고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MBC 본부 노동조합에서는 그 단체협약으로 공정방송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침해다라고 명확히 판시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상식을 재확인시켜준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례적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예.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 당사자들, 그 해고 당하고 또 징계된 그런 노동자들에 대해서 배상을 결정한 부분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배상은 아니고요. 예. 그 이제 해고가 무효가 되면 해직 기간 동안에 임금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예. 예. 그 저희가 청구할 때는 임금 중에 일부만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고가 무효기 때문에 해직 기간 동안 임금 중 우리가 그 청구한 원고들이 청구한 부분을 또 반환해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예. 그 6명 전원에 대해서 해고 무효 판결이 나왔지만 뭐 예상을 했습니다. MBC 사측. 그 지난해 11월 이상호 기자 해고가 위법이다. 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그 항소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료까지 돼서 즉각 항소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네. 뭐 이 사건 대법원까지 갈 움직임이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전망을 먼저 말씀 올리면은 그 방송의 공정성이나 제작 자율성 침해가 물론 법률로도 보장하고 있지만은 MBC 구성원들이 어떻게 공정성 침해로 인해서 근로조건이 훼손되었는지 침해되었는지는 여러 생생한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1심 판결이 그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인 판결을 했기 때문에 뭐 향후에도 그 같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예. 전망은 그렇지만 이제 하나 첨언을 말씀 올리면은 좀 유감스러운 게 그 MBC가 정말로 정상화되고 국민들이 바라는 그 올바른 길도 좀 정상화가 되려고 한다면은 이번 1심 판결을 계기로 좀 소통을 하고 화합 차원에서라도 승패와 상관없이라도 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뭐 해직 사태 장기와 그 원고들 많이 만나셨을 테니까 뭐 짐작을 하실 겁니다. 당사자 그리고 가족 또 그 함께 뭐 파업 해고했던 동료들 모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닌가 싶은데요. 곁에서 보시기에 좀 어떠셨는지요? 네. 물론 그렇죠. 이 해고라는 게 그냥 시쳇말로 그냥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 본인의 생계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또한 기자가 기자로서 기사를 못 쓰고 PD임에도 불구하고 취재를 못 한다는 거는 본인의 자아신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 해직자 문제는 본인이 제일 많이 알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이나 말씀하신 대로 동료들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 다음 질문부터는 뭐 저와 좀 관련이 돼 있어서 함께 진행하는 우리 김용민 PD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인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신인수 변호사님은 조상훈 전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당사자가 이제 물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또 하나 주목되는 판결은 바로 조상훈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의 승소입니다. 자, 네네. 이 판결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국민일보가 국민일보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조상훈 당시 위원장님을 이제 해고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뭐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뭐 이런 사유로 해고를 했는데, 예. 1심 서울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 그러니까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거라고 해서 위법하다라고 이미 판결을 했었습니다. 사측이 패소한 거죠? 예, 패소했습니다. 근데 사측이 또 항소를 했고요. 예. 근데 오늘 다시 서울고등부 항소심에서 역시 1심 판결대로 해고는 잘못된 거다, 위법하다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준 판결이 있었습니다. 예, 1심과 2심에는 미세한 차이도 없었던 겁니까? 네, 전반적인 취지는 동일한 것을 알았지. 2심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예. 이제 전반적인 취지, 즉, 그러니까, 해고가 재량권의 일탈 남용한 거다. 예. 라는 원칙은 재확인시켜준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민일보가 문제 삼았다가 도리어 문제 없다고 결론이 난 조상훈 위원장의 혐의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측이 내세운 해고 사유는 이제 당시 국민일보 노동조합이 조상훈 위원장이 경영진을 비방했다, 허위 사실로 비방을 하고 회사 명예를 실추했다라는 게 해고 사유였는데요. 예. 1심 판결을 통해서 저기 사실 확인, 즉 법원 재판 결과를 통해서 당시 국민일보 노동조합이 제기한 문제 제기는 진실이거나 또는 상당한 근거에 기초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는 게 확인이 되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허위 사실 유포나 그런 명예훼손이 아니라 진실 또는 상당한 근거에 기초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라는 것들이 이제 재판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죠. 예. 자, 일전에 조상훈 위원장이 말이죠. 징계위원회에서 조용기 목사 등을 상당한 추문에 당사자로 이제 지목을 해가지고 결국 그것도 사측에서는 이 건과는 별도로 이제 명예훼손을 걸어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번 판결이 앞으로 명예훼손 재판 과정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네,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상호 관계된 사건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고 어떤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된 전후 맥락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조상훈 위원장이 순복음교회 안에 특정 세력과 연계해서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건을 벌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사측의 주장이긴 한데. 예.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예. 그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이 아니고요. 예. 당시 이제 조상훈 위원장이 국민일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네. 그리고 조합원들의 이익 또 국민일보를 위해서 네. 정당한 문제 제기를 했고 네. 그것은 법원 판결로 이미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자, 노조위원장이 회사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이 감사와 견제의 역할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노조위원장이 월권을 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네네. 자, 이런 주장을 펴면서 국민일보 사측이 이 조상훈 위원장을 사실상 해고를 했는데, 해고를 했는데요, 사실상이 아니죠. 명실상부하게 해고를 했는데, 자, 노조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법원이 폭넓게 인정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워딩을 하면 이제 노동조합이겠죠, 내부 감시. 예. 예. 그래서 재판부가 오늘 아마 2심 재판부가 이제 판결하면서 이렇게 아마 밝혔던 것 같은데, 이제 공익을 대변하고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이바지했던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비춰볼 때 언론사 경영진에 대해서는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에서도 준엄한 감시와 견제를 받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재판부가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노동조합으로서도 사회적 공기인 언론의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을 위해서 충분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그런 원칙을 재확인시켜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MBC와 국민일보는 분명히 다른 법인인데요. 국민일보 역시도 이번 판결에 대해서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부분까지 아무래도 갈 것 같죠. 변호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앞서 언론사 노조, 파업 또 관련된 그런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한진중공업 노조 얘기를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한진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국 법원이 좀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네. 이번 한진중공업 노조와 관련된 판결 내용은 어떤 거죠? 예, 이 사건은 제가 직접 수행한 건 아니어서 그냥 저도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간단히 말씀 올리면,
당시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 그래서 그 정리해고 반대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위법하다. 그래서 그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약 59억 원 정도를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뭐 2심, 3심 갈 확률도 있겠지만 네네. 그 항소를 포기한다고 하면 노동자들이 결국 회사에 59억 원을 물어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노동조합, 정확히 말하면 노동조합이 59억 원을 물어줘야 되는데, 예. 뭐 아시겠지만 노동조합이 돈이 59억이란 돈이 천문학적인 돈인데, 사실상 노동조합으로서는 뭐 그냥 상당히 어렵죠. 예. 네. 뭐 쌍용 자동차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요. 네네. 뭐 기업들이 이제 노조를 좀 옥죄는 방법으로 이렇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예. 전략을 좀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현상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런 것들이 최근에 강화된 추세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어떤 파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손배, 가압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10년 넘게 계속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파업을 이유로 해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좀 청구하는 것들은 전 세계 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 뭐 입법화라든가 법률 개정 또는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좀 제어할 수 있는 좀 합리적 대안들이 꼭 마련될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좀 금전을 앞세워서 정당한 요구라든가 그런 목소리를 좀 제압하려는 그런 움직임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좀 법률적으로 바꿀 부분이 있으면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사관계라는 게 이제 보면은 이제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 법과 원칙이 노동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거나 탄압하는 게 아니라 예.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노동법의 근본 정신이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은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될 노동법이 오히려 노동자들을 갖다가 탄압하거나 억압하는 기제로 활용돼서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좀 극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인수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또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또 인터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법률안의 신인수 변호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네, 계속해서 김용민 PD와 함께 오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2012년 그 170일간의 사상 최장 파업이었죠. MBC 예. 노조 사상. 예. 이 파업 벌이다가 해고 또 징계당한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 본부장 그리고 포함해서 이제 44명이 징계 무효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예. 뭐 아까 나온 그거는 이제 검찰에 나가면서 그렇습니다. 수사받으러 가면서 인터뷰했던 내용 같고요. 예. 오늘 상당히 많은 그 MBC 노조원들이 또 모여서 기뻐했다는데 반응이 좀 나왔습니까? 당사자들? 예. 이 선고 직후에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은 170일 파업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왔다. 법원의 경의를 표한다라면서 회사의 잘못된 인사행위나 지난해 언론 장악을 자행한 회사의 잘못을 바로 잡고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예. 파업 당시에 뭐 간부도 아니고 말이죠. 일반 조합원 신분이었는데 최초로 해고된 최승호 PD, 지금 뉴스타파에 있습니다만 예. 이 최승호 PD는 법원이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여론을 오도하려 한 경영진과 김재철 사장에 대한 이런 판단이다. 파업의 정당성을 확인해준 판단이다. 이렇게 견해를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현 경영진은 겸허하게 판결을 수용해서 해고자와 징계자 문제를 해소하고 현재도 저지르는 불공정 방송의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서 국민에게 문화방송을 돌려주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작 거부를 주도한 혐의로 2차례 해고 처분을 받은 박성호 전 기자회장은 2년 전 MBC 사태 때 누가 무슨 잘못을 했고 무엇을 반성하고 책임져야 하는지 사법부가 규정해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희보다 앞서 해고된 YTN 해직 기자들이 어서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서 해고된 YTN 해직 기자 중에 1호 해직자가 바로 노종면 현 국민TV 단장이시죠. 예. 뭐 노종면 단장 같은 경우에 지금 2008년에 해고됐으니까 횟수로 하면은 뭐 만 6년이 거의 다 돼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대법원에 가 있지만 대법원이 판결을 지금 미루고 있는 거죠. 지금 얼마나 미뤘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 뭐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당사자들의 이런 입장과는 달리 MBC 사측 뭐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즉각 항소하겠다 이런 방침 밝혔죠. 통상 근로조건의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 이슈에 대해서 노사 양측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지만 170일 동안 있었던 그 파업의 경우 그런 논의 없이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파업의 목적이 대표이사 퇴진이었으며 특정 대표이사의 퇴진이 반드시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라면서 이번 그 판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소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1심 판결에 대해서 MBC가 여기에 불복한 셈입니다. 오늘 MBC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이 공판정은 그야말로 뭐 눈물바다 환호의 도가니였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리 아닐 것 같습니다. MBC 노조가 이번 사건 파업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고 MBC의 경영진이 단체 협의하기에서 정한 공정방송협의회 등을 제대로 개최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제작진을 인사원칙에 반하여 임의로 교체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여러 절차적 규정을 위반하고 인사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에 대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결문을 판사가 읽었을 때 방청석 여기저기서 소리 없는 탄성이 터져 나왔고요. 급기야 판사가 일부 징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고 주된 징계 사유인 파업 주도 및 참여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편 MBC의 조속한 정상화와 구성원 간의 내부적인 갈등의 해결을 위한 요청을 감안하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못을 박으니까 서로 손맞잡고 얼굴을 마주보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야말로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판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직자 6명 중에 몇 명이나 구제받을 것인가 이게 관심사였습니다. 앞서 인터뷰했던 신인수 변호사조차도 기자들 앞에서 이런 정도의 판결이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판결 당시에 이제 법정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고요. 파업의 정당성, 물론 MBC 사측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법원이 이제 1심이지만 확인해 줬고요. 이런 판단에 대해서 MBC 노조원들 뭐 분위기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판결 소식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전해졌고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MBC 노조 사무실로 몰려와서 서로 기쁨을 나눴습니다. 자축의 의미로 노조가 여의도 MBC 남문광장 앞에서 급조한 번개 모임에는 100여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몰려 나와서 서로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자, 이번 판결에 대해서 현 노조위원장 이성주 위원장은 역사에 남을 판결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시대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양식과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법으로 증명됐다라고 환영했습니다. MBC 노조 홍보국장으로 파업을 이끌었다 해고된 이용마 해직 기자는 목이 맨 목소리로 다른 것보다 우리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받았다는데 대단한 성과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MBC 노조 대선 이후로는 급격하게 위축됐죠. 또 파업 참여했던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주도했던 그런 해직 기자들 또 해직 PD들 대외적 활동을 극도로 자제하는 등 상당히 좀 위축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번 판결로서 이런 그간에 참 침울했던 그런 분위기를 반전하는 그런 기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들 당연히 반기고 또 환호해야 될 일이지만 그 노동조합이 사실상 이제 파업에서 졌다 이런 패배감에 좀 사로잡혀 있었을 텐데, 우리의 판단 그리고 그 파업이 정당하고 옳았다라는 어떤 그런 확인을 받은 셈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구성원들 전체가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조상훈 전 국민일보 노조위원장, 지금 제 앞에 계신 우리 국민TV 사무국장이신 이 조상훈 전 위원장도 오늘 승소를 하셨는데 이 소감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덤덤합니다. 예, 매사에 좀 그런 편이긴 한데요. 예. 뭐 1심 때도 그랬고요. 예. 사실 뭐 제가 법원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예. 그동안 뭐 회사죠. 예. 피고 측이고 제가 이제 원고 측인데 예. 어떤 서면으로 주로 공방이 오갑니다. 예. 물론 법원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가지만 예. 준비 서면이라는 거 보면서 예. 이건 상식과 어떤 합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네. 어떤 판단을 하겠구나라는 게 좀 가늠이 됐기 때문에 예. 저는 특별히 예. 뭐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놀라운 판결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으시는 거군요. 예, 사법부가 뭐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을 쫓는다면 합리적인 판결을 했다. 예. 당연히 합리적인 판단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예상을 했고 그대로 결과가 순리대로 나왔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국민일보 사측하고 몇 건의 송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 뭐 사측하고라고 딱 특정이 되지는 않고요. 예. 이 파업 관련해서 뭐 제기됐던 업무방해 혐의는 이제 소를 취하해서 예. 사라졌고요. 예. 조용기 목사, 예. 여기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 예. 목사였는데 지금 이제 국민일보 명예회장이고요. 예. 제가 노조위원장 재직했을 당시에는 회장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차남되는 조 사무엘 민재 사장, 예. 지금은 회장입니다. 예. 이분들하고 이제 몇 가지 소송이 이제 진행 중입니다. 예. 예. 자, 하여간 당사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 이게 뭐 당연하긴 한데 이제 예. 지금 우리 조상훈 국장은 회사 특별히 사측의 분위기가 예. 오늘 안 좋을 것 같아서 예. 뭐 길게 말을 하지 않는 게 어떻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국민일보에서는 그러면은 대법원까지 갈 것 같습니까? 뭐 아마 5기로라도 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드는데요. 뭐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좀 기대하는 것 자체가 예. 무리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모르겠습니다. 며칠 두고 봐야 되겠죠. 예. 한진중공업도 오늘 관련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한진중공업이 이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58억 원 예. 물어내라 이런 소송이었는데 예. 뭐 법원이 60억 원 정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노조의 입장이 좀 궁금한데요.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한진중공업은 노조의 파업으로 당시 건조 중이던 선박에 대해서 계약상 납기일이 지체되면서 이 선주들에게 지체 상금을 지급하는 등 158억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은 재판부는 이 가운데 74억 4,900여만 원만 인정을 했고 예. 노조에게는 59억 5,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노조는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사실상 노조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 뭐 당연히 항소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사회에 예.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